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물러나고 오늘은 대기질이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야를 답답하게 했던 황사는 모두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 이번 주말에도 저번 주말처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초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단이 어제 경주에서 출범했습니다. 삼중수소 누출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공식 조사인데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경주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 맨홀에서 리터당 71만 3,100베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사용후행 연료 저장조와 우물 등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수십만 베크렐까지 검출됐습니다. 더구나 문화방송 보도를 통해 원전 주요 시설에서 균열과 누설이 발생해 오염수가 바다로까지 유출됐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초 논란 이후 석 달 만에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단 활동이 시작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두고 저희가 평가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다 공감하시고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민간 조사단은 월성원전의 삼중수소가 높게 나온 원인과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원자력계 등이 참여한 현안소통협의회는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삼중수소 검출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올해 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방사능이 환경으로 나가니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급박한 상황에 이 대한은 국가의 태도가 이 석 달 돼서 첫 번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한다는 게 이거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학계에 따르면 미국 65개 원전 가운데 57% 원전에서 삼중수소 누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2005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미국 내 모든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2007년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미리 감지해 지하수를 보호하는 내부 지침을 수립했고 모든 원전에서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원전 내 방사능 물질의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원전으로 지하수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첫 일정으로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차수막이 뚫린 월성 1호기와 삼중수소 71만 3,100베렐이 검출된 월성 3호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 공무원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덕군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29일 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영덕군은 A씨의 밀접 접촉자 9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공무원 약 7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회는 어제 구포항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여성회는 포항시가 구포항역 부지 개발에는 나서면서도 인근의 불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손을 놓고 있다며 이곳을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해 지원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회는 대구와 부산,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포항시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진군은 올 들어 울진사랑카드 발행액이 101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일반 발행은 54억 원으로 주민들이 충전 구매한 것이며 47억 원 규모의 정책 발행은 전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울진군은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자 올해 울진사랑카드 발행액을 200억 원 규모로 높이고 10% 캐시백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고위험군과 의료진 위주였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 위주로 실시돼 왔습니다. 4월부터는 일반 시민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구의 경우 75살 이상 15만 8천 명이 우선 대상인데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한 8만 7천여 명 가운데 6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동의율 78.7%로 전국 평균 86.1%보다 7.4%포인트 낮습니다. 지난주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65살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동의율도 전국 평균 76.9%보다 크게 낮은 62%에 그쳤습니다. 접종 순서에 따른 접종에 동의하지 않으면 순서는 맨 뒤로 밀려나는데 그만큼 집단 면역 형성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 면역 형성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철저하게 접종 준비를 한 만큼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아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관련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접종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을 예방해 준다. 두 번째,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도록 해준다. 두 번째를 좀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스스로 보호받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훨씬 더 자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동의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치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텍 산학협력단은 포항 강소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은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디어 고도화 및 검증, 시제품 제작 지원, 법인 설립 등의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포항 지역 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텍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통해 지난해 신규 창업 19개, 일자리 창출 10명, 31억 원의 투자 유치 연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공문서 허위 작성과 업무상 횡령 등이 밝혀졌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덕군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도 일종의 공익이라는 전제에 따라 모든 작물에 동일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조건분리 직불제와 친환경, 경관보정, 논이모작 직불제 등이 해당됩니다.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주가 강원도 양양과 경기도 수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사업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주는 황리단길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1억 원을 지원받아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사업안이 채택되면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구의 마지막 향토 백화점인 대구 백화점 본점이 오는 7월 문을 닫습니다. 경영 악화를 견디다 못해 잠정 휴점을 결정한 건데요. 이랜드 그룹에 팔린 동아백화점에 이어 대구 백화점까지 매각설과 폐점설이 나도는 등 지역 백화점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젊음의 거리 대구 동성로에 자리 잡은 대구 백화점 본점입니다. 1969년 대구에서 가장 높은 10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지역 유통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들의 잇따른 철수 요청, 인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대구 백화점의 영업 손실액은 2018년 145억 원, 2019년 158억 원, 지난해 191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자꾸 이제 적자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라서 일단 잠정적으로 휴점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대구 백화점은 대백 아울렛을 열고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1년여 만에 장기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신세계와 현대 같은 메이저 백화점과의 경쟁 등 외부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겁니다. 소비 패턴의 고급화와 온라인 쇼핑몰 부상 등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단가가 더 심하게 되다 보니까 명품이나 이런 고급에 한해서만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백화점을. 중저가는 온라인에서 하는 게 쇼핑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 대구의 또 다른 향토 기업이던 동아백화점은 2010년 이랜드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이로써 향토 백화점 업계의 양대 산맥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본점 영업을 중단하는 대신 건물 임대, 아울렛 전환, 프라자점 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지 자본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 대구 백화점이 사실상 지역 유통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6.0으로 지난달 94.1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낙관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과 현재 경기 판단, 앞으로의 경기 흐름, 취업 기회 등에 대한 인식도 한 달 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포항해경은 암컷 대게와 채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책 49살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지역에서 선장으로 활동하면서 암컷 대게 2만여 마리와 채장 미달 대게 1000여 마리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통행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회전 교차로 도입 10년을 맞아 도입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던 일, 사고 건수가 817건에서 615건으로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상자 수는 33% 줄었고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 줄어 중대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야를 답답하게 했던 황사는 모두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 이번 주말에도 저번 주말처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